이제까지 그 어시오시에이트 르장르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인 어시오시에이트 르장르 폴리노미얼, 우리가 PLM 이렇게 썼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584쪽에 그 프로블럼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어시오시에이트 르장르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 이제 이거잖아요. 이건데 뒷부분은 좀 유사한데 이 앞부분이 좀 많이 좀 생소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뒤에 편미분에서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길 이제 공부하면서 좀 뭐 하여튼 이게 상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는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같은 거를 쓸 때 이 x 대신에 이 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어시오시에이트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범위가 x가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유용하게 이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집어넣고도 이제 우리가 이퀘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결국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 방법이 결국 x를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놓고 이제 하는 건데, 책에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지금은 거꾸로 이거에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책에서는 이제 이거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보여라 그랬는데, 저기 우리 이게 익숙하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x가 코사인 세타니까 dx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y 더블 프라임이니까 이거는 이제 d 스퀘어 y dx 제곱 이렇게 된 거고, 다음에 y 프라임이 이제 dy dx잖아요. 그죠? dy dx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리고 세타에 대한 미분이고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미분이고 하는데, 그걸 바꿔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좀 생소하더라도 이거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x가 코사인 세타면은 이제 dx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고, 그러면 dd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의 역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역수로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모로 해서 이제 ddx 해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dx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d에서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d에다가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이제 양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y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y가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연산이 돼서 dy d 세타 연산이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이 곱해줘서 어떤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값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냥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ddx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의 dd 세타 이렇게 뒤에 어떤 함수가 없더라도 그냥 이런 그 연산자 우리가 오퍼레이터라 그랬죠. 오퍼레이터 사이의 관계로서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근데 일부 수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싫어하더라도 그냥 이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하여튼 수학에선 도대체 이거 뭐 어떤 값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나 뭐 전자기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런 뭐 미분 관련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쓰니까 그냥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안 된다는 학생이 옛날에 있었고 이게 수학에서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수학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래갖고 그런데 물리에서 쓰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학문 간의 충돌일 수도 있는데 뭐 수학하는 사람 중에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해도 이게 오퍼레이터 사이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두 번 미분한 건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요거 한 번 미분하면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주고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써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양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미분하는 연산자지만은 그냥 이게 미분 들어갈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이런 함수하고 같이 생각해서 취급을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할 때 결국 이제 요 함수의 곱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요것도 세타의 함수고 이것도 세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세타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타의 함수의 곱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을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곱하기 b니까 함수 a 곱하기 함수 b의 미분이니까 a에 대해서 미분하고 b는 그냥 두고 다음에 a는 그냥 두고 b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이런 식의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생각해서 마이너스는 그냥 넘어와서 그냥 플러스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요 사인 세타분의 2를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그냥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사인 세타분의 1은 그냥 두고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죠? 세타에 대해서 요거를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dd 세타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d 스퀘어 d 세타 스퀘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y 더블 프라임 있고 y 더블 프라임은 요 d 스퀘어 dx 스퀘어에다가 y를 연산하면 되는 거고, 그죠? y 프라임은 ddx에 y를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연산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1-x제곱을 곱해줘요. 여기다 이렇게 1-x제곱을 d 스퀘어 dx 스퀘어에 곱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x가 코사인 세타니까 1-x제곱은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d 스퀘어 dx 스퀘어 하면은 지금 이걸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곱하기 d 스퀘어 dx 스퀘어, 즉 이제 이거죠. 이걸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1에 이제 여기 사인 제곱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dd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에 d 스퀘어 d 세타 스퀘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니까는 여기 이제 그 이제 사인 세타 하나 남죠. 그죠? 근데 여기도 사인 세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상쇄돼서 이제 전부 다 가장 이제 미분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쓰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 먼저 나오겠죠. 여기에 먼저 나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이제 그 다음에가 여기 사인 제곱인데 사인 세타 하나 없었으니까 사인 세타인데 여기 사인 세타 하나 또 있으니까 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항에서 이제 y를 빼준 거죠. y를 빼준 그러니까 여기다 y만 이제 여기다 y만 이렇게 써주면은 바로 첫 번째 항이 되는데 이 y를 써주기 전에 이제 이렇게 된 거, 그까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EX의 DDX인데 DDX가 이거고 EX니까는 여기다가 2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그래서 2배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EX의 DDX DDX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DDX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분의 1의 dd 세타니까 그래서 요까지 EX의 DDX 한 거는 요거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의 EX니까 2배 코사인 세타 곱하기 d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제 y를 제외한 첫 번째 항이 d 제곱 d 세타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의 EX의 DD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거니까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그죠? 플러스의 사인 세타분의 2배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여기는 뭐 변할 거 없죠. L의 L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의 M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요 1 마이너스 X제곱 요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분모가 이제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를 나중에 써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란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y를 갖다 다 빼서 한꺼번에 몰아놓고 그냥 오퍼레이터들만 쫙 모아놔도 돼요. 이렇게 여기 오퍼레이터들만 쫙 모아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퍼레이터만 모아놓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y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y 한 번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의 의미는 요 y가 여기도 연산이 되고 요 y가 여기도 연산되고 여기도 연산되고 여기 곱해지고 뭐 여기 또 곱해지고 뭐 이런 식의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봤더니 요 두 개가 요 두 항이 이제 저기 하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분자가 또 하나는 2배 코사인 세타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남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2배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고 L의 L 플러스 1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이제 써주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차라리 이걸 먼저 계산해 갖고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사인 세타분의 1의 dd 세타에 이제 요게 이제 사인 세타의
dd 세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오퍼레이터만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마찬가지로 이제 두 함수의 곱이니까 부분적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dd 세타 한 거는 이거는 d 스퀘어 d 세타 스퀘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인 세타 하니까 날라가니까는 d 제곱 d 세타 제곱이죠. 그죠? d 제곱 d 세타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죠? 오퍼레이터만 있는 요 두 개의 항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오퍼레이터끼리의 곱으로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y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 y를 갖다가 이제 써준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y가 이와 같은 연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y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연산자가 함수 y에 이제 연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 부분이 요 y를 뺀 나머지 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y가 있었으니까 y가 연산이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요 dd 세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y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스퀘어 d 세타 스퀘어에 이제 y가 들어가서 연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y가 하나씩 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도 y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y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y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y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지워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괄호를 벗겨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y가 여기도 연산되고, 여기 dd 세타 한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 플러스 1에다 y가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m 제곱에 y가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앞에 두 개의 항이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우리 앞에 요거 문제에서 나온 요 부분,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됨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y를 갖다 이제 해주면 되죠. y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사인 세타분의 1의 dd 세타에 사인 세타에 dy d 세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ll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m 제곱의 y 이퀄 0 해서 결국 이제 요런 어시오시에이티드 르상드르 이퀘이션이 이게 이제 이 x의 함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경우일 때는 결국 이제 x를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이런 그 앵글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라플라시언이라고 했잖아요. 라플라시언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더하기 라운드 스퀘어 y 스퀘어 더하기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g 스퀘어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우리가 이제 뭐 x, y, z 이런 것의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하는 이런 라플라시언의 연산을 취할 때는 우리가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엑스 스퀘어 이렇게 이런 각각의 그 좌표마다의 두 번 미분한 거끼리를 더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가 이제 r 세타 b잖아요, 그죠? r 세타 b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세타와 관련되는 파트가 이제 요거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세타 파트에서 여기 이제 요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요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이제 다른 파트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이게 변수 분리할 때 나타나는 상수들이에요. 이게 이런 m이나 l 같은 것이 요 세 개의 변수를 이제 분리해서 결국은 각각의 이 r에 관한 이퀘이션, 세타에 관한 이퀘이션, b에 관한 이퀘이션으로 각각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상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수소 원자 내의 그런 전자의 운동에 관한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를 이제 얻고자 한다 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풀었죠. 그렇게 풀어서 그때 그 상수들이 이제 알고 봤더니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상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L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어 슈로딩거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L이 결국은 그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이 가운동량, 그러니까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 그러죠. 그죠? 오비탈 오빗이라는 게 이제 궤도니까, 그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궤도 가운동량이라고도 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이제 표현해주는 이제 그런 상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왜 하필이면 L의 L 플러스 1이었을까? 그 이퀘이션의 모양이 르장드르 이퀘이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수학 실력이 좋아야죠. 그 슈레딩거가 그걸 이제 풀 때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수를 L의 L 플러스 1을 이렇게 놔서 우리가 그 전자의 궤도 가운동량은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 가운동량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 발전을 해서 또 어시오시에이트 르장드르 이퀘이션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요 값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두 번 미분할 때 한 번 미분하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곱해진다면은 두 번째 미분하면 여기서 하나 빼진 게 곱해지잖아요.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미분의 상식이 있으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이 가운동량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르장드르의 시대에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자의 그 비밀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원자 내의 전자의 그 운동을 기술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M은 뭐냐? M은 그것이 이제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원자핵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반시계 방향도 있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시오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아를 얘기할 때 그 이제 PLM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PL의 마이너스 M도 꼭 구해고자 했던 그 이유가 이거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서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되지 않고 두 개가 디펜던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를 기술하는데 파동 함수에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를 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구해봤지만 여기 m 제곱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솔루션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상수의 차이만 되도록 구분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개의 함수가 상수배 차이만 난다 그러면 두 개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해서 의미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파동 함수를 기술하는 그런 상황에 와서는 그게 또 이제 그 상황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진 않지만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이런 그 전자가 구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전자가 이제 있다고 확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기율표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주기율표를 보면은 주기율표의 그 전자의 개수가 그렇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멘델레프가 만들기 시작한 그 주기율표의 그 뭐 S궤도, P궤도, D궤도의 전자가 각각 이제 2개, 6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설명을 못했죠. 그게 왜 꼭 S궤도에는 2개만 있어야 되고 P궤도에는 6개만 있어야 되고 D궤도는 10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서 이제 되는데 우리가 또 그 풀면서 PLM에서 그 네거티브 M 값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면은 또 이제 또 좀 그 미스테리에 빠졌을 텐데 그 M 값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자의 그 궤도가 어떤 식으로 도느냐. 근데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구하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용했던 뉴턴 역학을 쓰지 않고 이런 그 이제 이 파동 함수를 정의해서 그 파동 함수가 만족하는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르 이퀘이션 같은 것을 이제 풀어서 이제 그 전자를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행동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예측을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그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죠.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워낙에 그 이제 학계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그 굉장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아인슈타인 때문에 이제 눌려 있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 이게 좀 폈어요. 펴서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뭐 우리 그 전자기기들을 전자기기들의 그 작동 원리 그런 게 다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그렇게 쓰이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 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양자역학을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안 되죠. 너무나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토대로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디바이스, 전자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